근데 기밀 유출 방지하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 장소, 기업. 사람 만날 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내가 할 말만 해라.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 아니면 가지 마라. 기업은 이제 납치당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죽듯이 치거나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으십시오. 72시간 내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인지 듣지 못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영 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그다음부터는 여인영 장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급한 대로 종이에 휴갈기듯 받아 적었다며 명단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제가 소위 말하는 블랙이니까 이름도 같이 알 섰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옆뒤를 돌아가는 그런 부분의 생활을 평생 해왔습니다. 이 일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저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개인의 추정이자 판단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 내란이 웃어요 지금? 증인 잘 안 보입니다. 아니 지금 웃으셨냐고요? 아닙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한 고위부. 김병희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에 뭐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뭐 쇼츠가 뜬다고 하는데 저는 봤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분들의 꿈.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저 만주에서 중국에서 열심히 맞아요.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네. 특히 이제 김구 선생을 욕보이는 네. 그 김문수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말이야. 중국 국적인이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들 진짜 뚜껑 열렸거든요. 네. 근데 김병희 의원님이 딱 그 발언이 나오니까 야 정말 특히 또 국정원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분이야. 네, 그 또 앞부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블랙의원 홍장원을 뽑았다 이 말씀하시면서. 네, 저 김용만 의원님이나 김현정 의원님께서 그 보훈부 장관한테 김구 선생님의 그 국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갖다가 얼버무리고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질문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좀 하다가 그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블랙 요원들, 네. 우리 블랙 요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요원 애들이 저한테 오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순직한 분들도 많지만 귀환을 했어도 그 PTSD 때문에 평생을 걔네들이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그 진짜 극한의 진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믿지 못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애안이. 근데 그 얘기할 때 걔네 그 후배들이 얘기할 때 선후배들이 얘기할 때 보면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이 나라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이 공기를 다시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의외로 제2의 인생을 갖다가 살 때 제2의 직업이 없는데 의외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그럽니다. 사람만 돌아가면 다시 우리 뭐 사랑하는 가족만 보게 되면 제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다. 그래서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매기수마다 있습니다. 나와요. 블랙 요원으로 그 자기가 그 자진해서 그 신청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선발도 하겠지만. 저는 다 지원하는. 자진. 왜냐면 가족들한테 통보될 때 이제 유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서를 다 쓰는데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가면서 다시 지원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쓰고. 그럼 블랙 요원은 국정원 쪽에서만 있는 건가요? 다른 정보기관도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정보사의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HID 출신들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지만 주로 블랙 요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최상위 그 에이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 감독하는 요원들이거든요. 네. 그런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요원들 이거는 국정원이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던데 실제 블랙 요원이 되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국적을 바꾸는 경우도 뭐 그런 있고. 것뿐만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블랙을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이제 20년 하면서 한 번 써먹는 겁니다. 평생을 갖다가 양성을 했는데 못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알려진 요원들이니까 알려진 경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샘물교회 사건 때
네네네. 그때 있었던 그 선글라스맨이 사실 알려지면 안 되는 요원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실패한 사실 사례인데 그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십몇 년을 양성한 요원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양성을 하냐면 그 이제 분쟁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란이라는 곳이. 근데 그때 사건 난 곳은 아프칸입니다. 아프칸은 이란의 반기어인 페르시아 반기어인 파슌투어를 사용해요. 근데 언어가. 그 직원이 이란어뿐만 아니라 파슌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 어느 정도로 자유자재로 구사하냐면 그 산악인데 산악의 그 좀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네네.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음담패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자유롭게. 음담패설로 초토화를 직접적으로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그 협상을 갖다가 그 이끌었을 정도의 유능한 요원인데 그게 알려지고 또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림으로써 그 나중에 굉장히 여기서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힘든 삶을 또 넘어왔거든요. 네.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내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홍장원 네. 차장도 블랙 요원 활동하셨던 걸로 네네.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요원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거는 뭐 탑이었습니까? 그 능력이요? 능력. 베스트죠.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홍장원 차장은 육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육사 출신이 이렇게 블랙 요원을 지원하기도 하나요? 사실은 많습니다. 아, 군 그래요? 출신들이 그 훈련도 기본적인 훈련도 받고 기본적인 지금 육사가 요새 시세말로 그냥 뭐 완전히 땅바닥이지만 사실은 가장 충성심이 강한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사관학교 조직들이. 그래서 국정원의 어떤 정예 요원들 중에 그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리고 장교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707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주특기가 권총입니다. 날아가는 새 권총으로 맞춘다고 할 정도로 명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있었고 블랙 요원으로도 네, 활동하시고. 모든 블랙 요원이 대기하는 훈련을 다 마친. 근데 직접 뽑으셨다는 거는 실제 그 면접을 보셨다는 거예요? 인사처장이 있다는데. 이제 그때는 예. 그 하이직급이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원이 뭐 제가 뭐 어디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원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 사실은 그냥 장성으로 커야 되는 성골 맞아, 집안도 그렇던데. 집안도 아버지가 제독입니다. 예. 그래서 넌 거기서 커라 그랬더니 여기로 오고 싶어서 전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 쪽에서 국정을 아예 전역을 하고 왔어요. 그런 직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위 여기서의 엘리트 코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색 요원으로 이렇게 많이 크거든요. 이른바 뭐 북미 예를 들면 좋은 데도 있으면 뭐 국내로 얘기하면 정치 네. 이런 분야에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기피하는 힘든 대북 아니에요? 부서가 대북이죠. 대북 중에서도 대북 공작 쪽이거든요. 네, 예, 네. 예.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더 힘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사망률 입회해서 그렇구나. 손실률이 적구나. 저 사망이나 네. 그렇게 이렇게 막 임무 수행 중에 다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서거든요. 근데 네. 도대체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육사 다닐 때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그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자기 꿈이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전사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대북 공작 분야는 진짜로 그 사나이 목숨 걸고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한 데라더라.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사무관 대기 전서부터 벌써 홍장원이라는 아주 유능한 그러니까 블랙이 있다. 블랙으로 양성할 수 있는 요원이 있다는 걸 알려진 아주 저희 그러니까 인사 파트나 이런 파트에서는 벌써 그때 당시에부터 유능한 거로 유명한 직원이었습니다. 아, 진짜 말도 딱 부러지게 하고. 맞아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말하는 똑같습니다. 아니, 국정원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 맞아요. 제가 그 전에 김병기 의원이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홍장원 차장도 좋더라고. 이거 부득이 패야 되겠네. 되게 카리스마 있고 근데 그 국정원장이 좀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홍장원 차장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질투. 맞아요. 유능한 부하 직원을 질투하는 무능한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홍장원 차장 신변 관련해서 뭐 위협을 받고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신변 보호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요? 홍장원 차장? 홍 차장을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고요? 그 상관없습니까? 막 저쪽에서 막 누구보다 근데 강량 제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선호 의원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 홍장원 차장 같은 분은 5명 덤벼도 금방 어디, 끝난대. 딱 정리한대. 5명은 진짜 혹시라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뭐 홍장원 차장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주위에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진짜. 뼈 부러져요? 아 진짜로. 네. 진짜로 그거 프로랑 아마추어랑 다릅니다. 그건 프로기 때문에 왜 프로인지는 그게 진짜 불구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더 이걸로 멋있다. 정리했다. 더 멋있다. 야, 얘들아, 니네 까불다 불구된다. 그러니까. 불구돼. 까불다가. 이걸로 딱 정리했네. 그 이번에 이제 글씨 관련해서 보좌관 시켰고 뭐 정서하고 그랬잖아. 흑에서 쓴 거를. 뭐 이거 갖고도 막 시비 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뭐 직접 들고 막 뭐 있어. 별게 다 있죠. 네. 근데 국정원은 내부에서 녹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써야 됩니다. 받아 써야 되거든요. 녹음 안 됩니다. 그래 받아 써야 되면 그 받아 쓴 거를 갖다가 정수하는 저희 보좌관 중에 메모 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간부들 밑에는 아니 보좌관이 그러니까 다 있나? 국장 이상은 메모 보좌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메모 보좌관이 어느 정도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장의 메모 보좌관은 차장보다 그
차장 글씨를 더 잘 알아봐야 돼요. 야, 너무나 당연한 그러네요. 거예요. 그게 본인 이 저희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좀 무지하고 안 알려져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국정원은 그 급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네. 그 국장들이 와서 위에서 그러니까 국장이면은 위에서 전화 오는 사람 대통령도 있지만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급히 받았어야 되면은 아무리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글씨를 막 쓰면 그게 악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막 서서 써야잖아. 말이네요, 그냥. 그런데 네. 그거 못하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 보좌관은 당연히 그 글씨를 갖다 알아봐요. 그리고 그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저 대북 공작 분야에서 평생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유의 글씨가 있어요. 네. 아니 뭐 그거 보고서 낙서한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는 걸 갖다가 알아보는 보좌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보좌관이 그걸 왜 정소를 해? 당연히 보좌관이 정소. 아니 이 얘기는 국정원에 크로스 체크하면 되잖아. 그 친구들 많이 있잖아. 오래 있었던 그러면 김병기 저 의원님처럼 오래 있었던 분들도 그러고 금방 할 거 아니야. 아니 메모 보좌관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근데 보좌관들이 정서를 해가지고 적지 그러면 그 바쁜 보좌관 이거 빨리 정서해서 이런 이 업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업무 때 무슨 이게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야 이거 빨리 저 뭐 예를 들면 1차장한테 전달해 2차장한테 전달해 그러면 2차장한테 그 받아 적은 걸 갖다가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걸 갖다 정서를 해야 돼. 알아봐야 정서로 타이핑을 치. 그래서 저 배부를 그러니까 저희는 관계 부처에다 배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배포하는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글씨는 못 알아본다 그거는 아예 국정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메모의 신빙성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아니 당신이 직접 쓰면 되지 아니면 당신이 타이핑하면 되지 왜 그거를 당신도 못 알아보는 글씨를 직원한테 다시 쓰게 했냐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하잖아요. 좀 더 얘기를 하면요. 네.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또 블랙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랙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게 기억법이에요. 기호법. 기억법. 네, 그래서 사실은 저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중요한 거니까 받아 쓴 거지. 네.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렇게 웬만한 거 자기가 할 것 같으면은 사실 기억에다 놓거든요. 왜냐면 증거를 안 남겨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거 좀 많이 안 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이가 왜 그걸 갖다 AI처럼 기억하냐?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건 홍장원 차장의 능력이 물론 뛰어나죠. 뛰어나지만 그 블랙들 정도 되면 유능한 블랙들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쪽에서 그 홍장원 차장의 업무 관련해서 뭐 막 루머도 막 퍼뜨렸잖아요. 그 말씀드리면은 국정원에서도 욕하는 직원들조차도 그 홍장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욕하는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욕하는 직원이 그 국정원 출신인데요. 네. 그 직원이 업무가 뛰어난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욕을 하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질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삼국지를 인용을 잘하는데 삼국지에서 주유가 하늘을 보고 원망하면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하늘은 이 세상에 주유만 내려보내면 됐지 왜 제갈공명까지 내려보내냐.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주유와 제갈공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홍장원이가 뛰어나요. 그런데 그럼 지금 그 시발점이 된 게 그 유튜버에서 시발된 거예요? 아니요. 그 전서부터 욕하고 뭐 이러는데 예. 그 뭐 공작금을 갖다 100억을 띄워먹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를 예를 들면 국정원의 감사 그 기능이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 기능이 정보기관의 그런 기능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제일 부러운 기능이 감사 기능이라고. 정말 철저하거든요. 네. 100만 원 국정원이 그리고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 부패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은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갖다가 만약에 횡령을 했다 자 하는 경우도 없지만 파면입니다.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징계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 경찰 같은 데 이렇게 예를 들면 파면까지는 네, 안 아닐 거예요. 파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억대의 돈을 띄워먹었다. 그러면 아마 저 지하 한 3, 4m 그 추운 곳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처리해버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건 대북공작 요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돈을 띄워먹고 그게 핏값이거든요. 그 요원들의 핏값인데 그걸 갖다 띄워먹는다. 그거는 아예 얘기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 모르면서 그 블랙들의 요원을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알게 됩니다. 부부끼리. 네. 근데 부부도 속이고 다 비밀이죠. 이거 영화야, 영화. 네, 보안. 있지만 누구네 친구 누구네 뭐 남편은 저 백색으로 나갔다. 그럼 백색으로 나가면 외교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관이면 부인은 외교관 부인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저 알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공개는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아들은 어디 다니겠습니까? 외국인 학교 다니겠죠, 자식. 네. 네. 그러면 외국인 학교 다니면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을 예를 들게요. 외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웁니다, 그죠? 네. 그 귀국해도 저 개척해 공부를 해요. 네. 한 명은 그 블랙으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블랙으로 나가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어디 지사장 뭐 이런 거로 나가면 회사 지사장이나 회사 뭐 예를 들어 나이에 따라 다른 게 있는데 네. 나이가 지사장 나갈 나이가 안 돼요. 그럼 뭐로 나가겠습니까? 공장장으로 나가겠죠. 제가 이 용어는 좀 바꿨지만은 다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한 네. 부인이 그런 공장장 부인이니까 공장 그 간부 부인이니까 아닙니까? 네. 성추행 당한다니까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들은요.
그저 공장에 다니는 애가 나갔는데 저 외국인 학교 보냅니까? 일반 학교 보내야 돼요. 일반 학교에서 두들겨 맞죠. 그죠? 중국말 못한다고? 중국 학교에서 영어 안 가르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지진화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아픈 것들도 많아요. 그 블랙들 하다가 블랙이 이제 검거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한 명은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유, 아니 참. 근데 그 얘기 나오니까 약간 또 궁금한 게 그 의원님 자제분하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뭐 또 무슨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제분이 국정원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보완해야 되는데. 그거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블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공채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로서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황교안 총리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혜를 우크라이나에 뭐 출장을 특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네네.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게 무슨 특혜입니까? 특혜입니까 진짜. 네.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그 작전 수행 중에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도 우크라이나 간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아주 근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기구고 다른 나라의 존중을 받는 게 미국의 정치인 아들이나 예를 들면 장군의 아들들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쪽에 투입을 시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국정원원으로 근무하려면 당연히 제일 어려운 지역에 제일 먼저 투입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전 특혜라고도 생각 안 했고 근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간 게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군대를 안 갔다 오는지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군대를 안 가면서. 그 친구 사실 이렇게 보니까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요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홍장원 스타일 전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일하는 스타일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홍장원 차장이 만약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선발됐던 거 빼려고 그랬겠죠. 네. 그것도 위험한 지역인데. 그렇죠. 근데 홍장원 차장의 업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요. 그 정예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홍장원 차장이 그냥 들어가서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갖다 수행한 거거든요. 네. 말씀은 뭐 저도 들은 거가 다 맞지도 않고 뭐 워낙 위험한 업무였더라고요. 근데 그 업무를 남한테 안 맡기고 본인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생색내려고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글쎄 들어가시라니까. 그렇게 지적했던 비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총리. 한 번 더 상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기가 막힌 거죠.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흔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계엄 당일 국정원 내부 CCTV까지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던 장소가 CCTV 기록과 다르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과 3번 통화하는 내내 국정원 안에 있었다는 동선이 확인된 만큼 신빙성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계엄 당일 국정원 내부 CCTV입니다. CCTV 기록상 홍 전 차장은 10시 43분 본청을 나가 국정원장 공관으로 향한 뒤 10시 58분 다시 돌아옵니다. 홍 전 차장은 11시 6분 여인영 전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CCTV 기록상 앞선 통화 장소가 공관 앞 어두운 공터가 아닌 본청 건물이라고 지적하는 등 홍 전 차장 주장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 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3번의 통화 모두 국정원 안에서 이뤄진 게 확인된 만큼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루어진 것은 국정원 청사 내입니다. 사무실에서 관저영관까지 그 짧은 기간의 거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 아니지 않습니까? CCTV 기록상 시간과 실제 시간이 일치하는지 맞춰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CTV에 22시 58분경에 이제 본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의 장소는 국정원장 공간 공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실제 시각과 오차가 정확하게 얼마나 보정되었는지 전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또 국정원이 정작 중요한 통화 장면이 아닌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탄핵 심판 쟁점을 짚어보는 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뇌부는 엇갈린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은 탄핵 심판 쟁점 가운데 폭발력이 가장 컸습니다.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가 공개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았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 요원으로 근무한 국정원 2인자의 증언은 수장의 반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한때 국정원을 함께 이끌던 1, 2인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서로를 겨누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내부 CCTV가 공개되며 장외 여론전이 확산했고 홍 전 차장은 증인신문 16일 만에 탄핵 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보좌관한테 정설 한번 시키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홍장원 차장님이 사건 나고 많이 연락하고 취재 도움도 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엄청 보수예요. 조선일보 마인드라고 특히 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근데 이 엄청난 보수가 윤석열이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명령을 불응한 거잖아. 그런 얘기를 나한테 정확히 지금 본인이 탄핵 전에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한 말들 먼저 다 들었었거든, 그 말들을. 근데 사실은 그게 보수의 가치랍니다.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야당 정치인을 체포하고 가두는 게 보수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대북의 블랙요원이란 거는 뭐야? 중국의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서 주요 인사들을, 예를 들어 황장엽 같은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나 나와 있는 대사 포섭해서 귀순시키거나 뭐 이런 공작을 하는 블랙요원들의 일이거든. 근데 그 일을 중국에서 활동하다 적발되면 중국 공안에 체포되거나 아니면 북한 보위부에 체포가 돼요. 그래갖고 지도자도 모르게 없어진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한 업무잖아. 이런 것들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한테도 뭐라 했냐면 자기는 뉴스타파 좋아하지 않는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얘기한 거는 나는 뉴스타파로 전화한 게 아니라 공지욱 기자로서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뭐 좀 물어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기사가 나갔단 말이야. 내가 볼 땐 굉장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다. 근데 이 사람을 가지고 지금 박선원 의원과 짜고 공작을 했다라고 나오잖아. 박선원 의원도 또 국정원에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야. 박지원은 뭐 국정원장 있고 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홍장원은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야. 홍장원을 배제시켰어. 근데 이제 와서 뭐 홍장원이 대북 공작 비리가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그런 비리가 진짜 있었다면 그런 비리를 알고도 1차장을 시킨 놈이 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정권이라는 게 봐봐. 박종군 사령관이나 홍장원에 대해서 네가 잘못 들은 거다, 네가 착각하는 거고, 네가 민주당이랑 짠 거다, 이 얘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 이게 윤석열의 실체야. 얼마나 비겁해.